안녕하세요. 오늘 어도비 온라인 세미나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제작 노하우를 이제 강의하게 된 카카오의 천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카카오의 브랜드 랩에서 이제 캐릭터 관련 IP 개발과 이제 컨텐츠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랑 영화사 등등을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 관련 콘텐츠들을 이제 제작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작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많이들 아시는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을 이제 기획, 디자인, 개발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라이언 이외에도 이제 기존 카카오 프렌즈들과 관련된 이모티콘도 역시 개발 제작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작업물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인스타그램 주소로 들어가시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작업 포트폴리오들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강의는 이렇게 5가지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네, 퀵 드로잉 애니메이션 노하우, 이모티콘에 유용한 캐릭터 디자인, 효과적인 타이밍 연출법, 그리고 스마트 오브젝트를 활용한 소스 제작, 이모티콘 제작 시 유의해야 될 사항, 이렇게 5가지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강의의 구성은 작업 환경의 설정을 하고 이제 이모티콘에 최적화된 표현과 디자인, 그리고 스케치,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원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실습을 하는 과정, 그리고 타이밍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효과랑 텍스트를 삽입하는 이제 마무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모티콘의 액션 하나를 함께 우리가 완성을 해 보면서 이 이모티콘에 특화된 애니메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이나 스크린에 좀 최적화된 그런 레이아웃과 액션 연출법 등이 좀 사용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메신저 화면에 최적화된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많은 이제 이모티콘 프로덕트의 전체 제작 과정 중에 조금 더 애니메이팅 과정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배경이나 카메라 무브가 좀 강조된 그런 애니메이션 작업보다는 이제 캐릭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토샵을 켜 주시면 이렇게 캔버스를 생성할 수 있고 파일을 열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먼저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 맞는 캔버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모티콘 액션물들은 캔버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각 서비스에 따라서 뭔가 가이드가 다르겠지만,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가이드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가장 큰 사이즈가 360 픽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이제 캔버스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해상도는 이제 웹 기준으로 72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RGB 모드 8비트, 배경은 흰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제작을 눌러 주시면 요렇게 360 사이즈 이제 캔버스가 제작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제작에 필요한 워크,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좀 살펴보자면 여기 이렇게 캔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그리고 여기에 작업에 필요한 그래픽 툴 메뉴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거니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거는 이 타임라인 창이에요. 요거는 창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체크가 아마 풀려 있을 텐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이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활성화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모티콘 애니메이션에 조금 더 최적화된 타임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으로 이제 변환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작업에 앞서서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세팅들을 조금 변경을 해 볼게요. 이제 크게 2가지로 이제 키보드 세팅과 브러쉬 세팅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실행 취소 이제 컨트롤 Z를 굉장히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컨트롤 Z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번 정도가 이제 반복이 되고 그 이상으로는 이제 반복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그냥 계속 뒤로 반복이 가능하게 키보드 세팅을 좀 변경을 해 볼게요. 여기 편집에 바로가기 키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메뉴들을 이제 단축키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도구에 대한 이런 단축키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패널 메뉴에 대한 단축키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 메뉴로 들어가서 이제 편집,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실행 취소 요 부분을 이제 설정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 단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은 이제 Alt 커맨드 Z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커맨드 Z로 눌러 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허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이제 컨트롤 Z만 계속 누르셔도 계속 뒤로 이제 실행 취소 가능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컨트롤 Z만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계속 취소를 할 수 있게 좀 더 이제 키보드를 3 개를 누르지 않고 2 개만으로 그냥 계속 쭉 갈 수 있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때 이 타임라인 창에서 이제 프레임들을 여러 가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프레임을 이제 1 프레임에서 2 프레임으로 이제 넘어갈 때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또 키보드를 조작을 해서 넘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단축키 설정도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단축키가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시면 이제 패널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타임라인이 뜹니다. 저희는 이제 프레임 방식이니까 이 타임라인 프레임으로 들어가셔서요. 그다음에 이동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다음 프레임, 이게 지금 단축키가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키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웬만한 키들이 다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좀 고르시기 힘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맨드 알트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 이렇게 알파벳 OP 옆에 있는 대괄호 키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알트 커맨드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를 해서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 프레임으로 넘어간 단축키는 알트 커맨드 대괄호, 왼쪽 대괄호 이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을 그냥 키보드로만 이동을 할 수 있게 설정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키보드 세팅은 이제 끝난 것 같고, 브러쉬 세팅을 좀 해 볼까 하는데, 브러쉬 세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제 툴 쪽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브러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들이 나와 있고, 뭐 사이즈나 기본 이제 브러쉬 정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러쉬를 바로바로 보면서 좀 작업을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러쉬 사전 설정 창을 이 툴 창 옆에다가 요렇게 붙여 두고 하는 걸 작업을 좀 선호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브러쉬의 썸네일과 모양, 뭐 사이즈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기가 되게 용이하게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본인의 이제 작업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모티콘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굉장히 이제 좀 회화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입체 브러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에 필요 없는 부분들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브러쉬 사전 설정 관리자라는 이제 프리셋 매니저 창에서 브러쉬들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브러쉬들을 이제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 뭐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목록을 관리하실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브러쉬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브러쉬들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 주시고, 저는 일단 요 끝에 있는 기본 브러쉬들만 가지고 이제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이제 필요에 맞는 브러쉬의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작업 세팅은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먼저 제작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이모티콘을 만들 건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경우는 종이 위에서 그냥 손으로 이제 쓱쓱 빠르게 스케치를 해서 이제 포토샵 캔버스로 불러와서 그걸 다시 이제 라인을 작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시야는 이제 드로잉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굉장히 러프하게 진행을 해요.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로 한번 스케치를 더 다듬은 다음에 이 그림을 그대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가지고 이제 벡터로 썸네일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바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준비해 온 아이디어 스케치 예제 시안을 보시면서 이제 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톡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모티콘들이 24 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별히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보통 이 24종 안에 희노애락 같은 필수 감정이 들어가고 또 사용성이 높은 이제 표현들을 많이들 이제 그리세요. 어떤 감정을 표현할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좀 러프하게 썸네일을 그리고 다듬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동작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알기 위해 이렇게 연속으로 그려 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캔버스가 360, 360 픽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그림에 따라 가지고 이 위쪽이나 뭐 아래쪽, 옆쪽에 너무 이제 여백이 심하게 남는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부적절한 레이아웃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캐릭터가 이제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윗부분에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겠죠? 그리고 캐릭터가 모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줄이다 보면 이제 각 그림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사각형 캔버스를 중심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좀 구성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모티콘 사용량 같은 걸 분석을 해 보면 주로 이제 긍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사용성이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인사, 감사, 사랑 표현, 애교 뭐 요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스케치 중에서 조금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한번 시안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폴짝폴짝 뛰고 있는 이 행복해 보이는 이 시안을 가지고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툴 창에 가셔서 이 점선 사각형 도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요렇게 이거 너무 정확하게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새로 캔버스에 옮겨서 작업을 이제 레이아웃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 설정을 해 주시고 어 컨트롤 쉬프트 C 키를 누르시면 이게 전체 복사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전체가 복사가 돼요, 레이어랑 상관이 없이. 그래서 여기로 가서 이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여기에 있던 그림이 이쪽으로 복사가 되었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이제 크기랑 뭐 위치를 좀 조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즈 같은 것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설정이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hift Alt 키를 누르고 이제 한번 일정하게 이렇게 줄여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쯤이면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이 잡혀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썸네일의 스케치를 이제 좀 더 다듬어 줘야겠죠? 이 레이어를 한번 새로 생성을 해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두 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라인을 새로 그려 보겠습니다. 저는 요 두 번째 약간 연필 느낌이 나는 요 브러쉬를 가지고 한번 스케치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이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을 러프하게 이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게 정교하게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액팅이 완료가 되고 나서 라인을 다시 다듬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태만 이제 잘 보일 수 있게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 이 이모티콘의 이제 대표 썸네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 부분과 이런 효과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르게, 그러니까 드로잉이 아니라 다르게 한번 제작을 해볼 테니까 일단 캐릭터 애니메이팅 먼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캐릭터의 얼굴을 한번 이제 그려 주고 요런 캐릭터로 한번 애니메이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애니메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애니메이션의 간단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애니메이션의 큰 단계는 이제 원화를 잡고 그 원화를 쪼개는 동화를 그리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원화는 뭐냐면 이제 키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동작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제 그 키프레임들을 사이사이 쪼개는 이제 쪼개 가지고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는 그림을 이제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앉았다가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앉아 있는 그림 한 장과 일어서 있는 그림 한 장이 이렇게 원화가 되는 거고, 그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그림들을 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 애니메이션 원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예제를 좀 보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론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기본 이론 중에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애니메이션에 이제 등장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움직이는 동안 이제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는 법칙을 통해서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현상을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실제 자연 현상에서는 이제 아주 단단한 물체만이 이제 움직일 때 변형이 없고, 웬만한 거의 모든 물체들은 이제 많건 적건 약간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캐릭터들 움직일 때 몸을 되게 이제 과장되게 놀리거나 좀 이렇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찌그러지고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좀 더 현실감이 넘치는 이제 움직임을 묘사를 해 주는 거예요. 이 아래 이 바운싱 볼, 이제 튀기고 있는 이 공의 예제를 보시면 이제 공이 이렇게 튀어 올라서 이렇게 바닥에 딱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스쿼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공이 날아오르면서 스트레치가 되면서 이렇게 공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의 공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뭔가 공의 움직임에 좀 더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스쿼시 앤 스트레치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볼링공처럼 굉장히 무거운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뭐 고무공처럼 되게 유연한 오브젝트인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얼굴 뭐 페이스 움직임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고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제 활용이 되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런 원리이고요. 두 번째로는 엔티시페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동작은 크게 준비 단계, 그리고 동작, 그리고 동작의 마감,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안티시페이션 같은 경우는 동작의 준비 단계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발로 공을 차려고 할 때 발을 이렇게 뒤로 빼는 동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동작이 없어지면 굉장히 움직임이 좀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멀리뛰기를 하는 그 동작에서 엔티시페이션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수그리는 과정이 이제 준비 동작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점프를 하고 이제 착지를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움직임을 위해 이 사전 동작이 불어넣어 주는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애니메이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팔로스루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주 동작이 있다면 그 동작에 연결되는 그런 부수적인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던질 때 뭐 우선 이렇게 팔꿈치를 올린 다음에 그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동작을 완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손의 움직임 같은 경우를 이제 팔로스루라고 해요.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캐릭터에 부착된 옷이나 머리, 뭐 귀 이런 것들도 이제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부수 동작
이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팔로스루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asy in easy out. 이거는 또 굉장히 타이밍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인데요. 이제 어떤 동작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면 굉장히 이게 어색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뭐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부분은 이제 easy in easy ou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추가 흔들릴 때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올라갈 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높아질수록 서서히 느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차트를 보시면 이 간격이 넓을수록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고 이 간격이 좁을수록 이게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거죠. 같은 시간 안에 요만큼 움직인 거랑 요만큼 움직인 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는 가장 빠르고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천천히 느려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지 인 이지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무거운 캐릭터가 뭐 폴짝폴짝 뛸 때라든지 가벼운 캐릭터가 이제 높은 지점에서 뭔가 지체하는 시간이 짧게 표현되니까 그런 차이점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동작의 속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네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기본적인 키프레임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폴짝폴짝 뛰는 거니까 이렇게 앉았다가 뛰고 앉았다가 뛰고 요게 일단 기본적인 키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키프레임을 4 가지 정도로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레임을 새로 생성을 해 주실 때 여기서 이제 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 때랑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레임을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세 번째 프레임, 네 번째 프레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의 숫자에 맞춰서 레이어도 이제 새로 생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레이어는 삭제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의 1번 그림이 될 거고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은 이 요 2번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그리고 세 번째 프레임에는 이 세 번째 레이어가 네 번째는 이 네 번째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첫 번째 프레임에서 레이어 눈을 이렇게 껐다가 켜 주시면 이게 여기 있는 모든 프레임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참고를 이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 두 번째 레이어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 이 두 번째 프레임에서 이제 보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애니메이션 키를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첫 번째 그림이 첫 번째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얘가 이제 앉았다가 뛰고 앉았다 뛰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얘는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그림인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프레임의 순서를 조금 더 재배치를 해 볼게요. 음.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잠가 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얘는 이제 뛰고 있는 그림이니까 조금 위치를 이제 수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이제 앉아 있는 그림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 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레이어 그림이 뭐 이렇게 투명해졌다가 이제 진해졌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의 연속 동작들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 그림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이렇게 편하신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가 이제 앉아 있는 그림 같은 거를 좀 이제 잡아 보도록 할게요. 액팅 같은 경우는 라인업을 이제 새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깔끔하게 그리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폴짝 뛰는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이제 다시 활성화를 시켜 줄게요. 지금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죠. 이것도 이목구비도 한번 전 그림에 맞춰 가지고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 봅시다. 네. 컨트롤 T 해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앉았다가 뛰고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요 이미지를 이제 비슷하게 따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뭐 빨리 작업하시려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새로 그리셔도 되고 뭐 아무래도 드로잉 애니메이션은 손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그려 주시면 되는데 뭐 쪼끔 다르게 애니메이션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막 일정하게 똑같이 움직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또 이렇게 앉아서 착지를 하는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착지, 점프, 착지, 또 점프 이렇게 되겠죠? 점프도 이제 요 그림과 비슷한 이제 그림을 네 번째 프레임에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그림이니까 뭐 쉽게 하려고 하시면 요 레이어를 뭐 복사를 이렇게 드래그를 요 새로운 레이어 생성 아이콘으로 드래그를 해 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좀 반전을 해 볼게요. 편집에 가시면 변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이제 반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가로로 뒤집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틀어 볼게요. 이제 필요 없는 레이어 눈은 끄시고 이제 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의 동작이 요 동작이잖아요. 요 동작과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번 다시 좀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끝나면 필요 없는 레이어는 지워 주시고요. 총 이제 4 개의 키프레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착지, 점프, 착지, 점프 요런 식으로 이거 동작을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는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동작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디폴트로 이제 한 프레임당 5 초의 타이밍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긴 편이니까 한번 타이밍을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꺼번에 타이밍을 설정하실 때는 전체 이제 프레임들을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파일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전체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이 초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초수로 이제 프레임 타이밍이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 있는 걸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그냥 '내가 지정을 하고 싶다.' 이러면 기타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초를 설정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0.1 프레임당 0.1 초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 설정이 끝나면 이걸 재생을 하면 한 프레임당 0.1 초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액팅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싶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의 설정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으로 하시면 이게 계속 루핑이 되면서 재생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타이밍이 너무 좀 빠른 느낌이 들죠. 이제 이게 또 타이밍을 설정을 할 때 법칙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전체 동작을 1 초의 이제 점프로 한번 구성을 해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림이 4 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한 프레임당 0.25 초씩 이제 진행이 되어야겠죠. 이게 타이밍을 한번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총 이제 시간과 그 안에 이제 프레임들이 각각 몇 초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설정을 해 두시면 이제 총 타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정지를 누르시고 그래서 이제 키프레임이 완성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애니메이션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동화를 쪼개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 1 초의 이제 점프니까 각 한 프레임당 뭐 0.1초 정도로 이제 타이밍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한 10개 정도의 이제 프레임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한 번에 10 개를 이제 생성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림을 맞추셔도 좋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순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번 쪼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앉은 그림 다음에 점프를 할 때 이 사이 이 두 동작 사이에 이제 동화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요. 음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1 번과 3번 프레임 사이에 두 번째 그림이 새로 또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안티시페이션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정 동작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착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점프를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 조금 더 몸을 이렇게 아래로 숙이는 그런 동작을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착지해 있는 요 레이어를 한번 그대로 사용을 해 복사를 해서 조금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그해서 요 아이콘에 이제 끌어다 놓으시면 이제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의 그림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기 위해 첫 번째 프레임의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림을 좀 쉽게 빠르게 이제 변형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몸을 좀 숙이게 되면 아무래도 고개가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해 주시고 이제 고개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이나 뭐 팔, 이제 다리 요런 부분들도 이제 수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 요 팔 같은 경우도 몸이 이렇게 숙여지게 되면 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위로 살짝 올라가게 되겠죠. 요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올려 주시고요. 저는 또 이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도 이제 함께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하셔 가지고 방향키로 전체적으로 쪼끔 내려 주시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막 크게 이렇게 막 변화를 줄 수는 없어요. 이제 실제 사람 몸의 비율은 아니라서 요런 식으로 살짝 이제 내려 주시고, 다리도 이제 티는 안 나지만 한번 굽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몸이 내려갈 때 이 굽히고 있는 다리가 그냥 이렇게 몸에 그냥 딱 무슨 로봇 팔처럼 이렇게 붙어 있게 이렇게 그냥 같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다리는 몸이랑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는 이제 또 몸이랑 따로 움직이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뛰어오른 이게 도약을 하기 전 이제 준비 동작으로 몸을 살짝 이렇게 수그리는 그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프를 하기 이제 2 번과 3번 이제 사이의 그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쪼끔 더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점프를 뛰었을 때 뭔가 쪼끔 더 이제 최고로 이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귀나 이런 부분들이 쪼끔 더 이제 극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그림을 수정을 해 볼게요. 귀 같은 경우도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는 이제 쭉 올라갔으니까 살짝 이렇게 눕는 게 쪼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팔 같은 경우도 뭔가 점프를 할 때 팔을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면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쑥 올라간 뛰어오르는 느낌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2 번과 3번 사이를 한번 쪼개 볼게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을 해 주시고, 음 이것도 이제 지금 2 번이 디폴트로 켜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불투명도 조정을 해 주시고, 저는 이제 아까 3번 그림 요 두 개의 그림을 지금 사이를 쪼개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한번 눈을 켜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레이어를 생성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레이어가 굉장히 좀 헷갈리게 이름이 네이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프레임의 번호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좀 용이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을 해 볼게요. 요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네. 오잉?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1번 프레임이니까 1번으로 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보기 좋게 레이어를 좀 생성을 해 주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3번 그림을 한번 새로 그려 볼 거예요. 이 두 동작의 그냥 사이를 그러니까 뭐 쪼갠다는 느낌으로 그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레이어 이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좀 보시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프레임에 맞춰서 레이어 이름들은 그때그때 이제 바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작업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이 프레임에 맞춰서 좀 레이어 이름을 먼저 수정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화를 쪼개는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레이어 순서에 맞춰서 이제 1번 프레임 그림, 2번, 3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아 이 레이어 이름을 바꾸는 거는 요 이 레이어 이름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이름을 수정할 수 있게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변경을 해 주시고 한번 이름이 이제 프레임에 좀 제대로 맞춰서 변경이 됐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 보고 이제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요 지금 3번 레이어에 4 번과 2번 사이의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동화를 그리는 거죠. 이제 브러쉬를 선택을 해 주시고 동화를 쪼개실 때는 이제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정중앙을 그냥 쪼개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렇게 칼같이 이제 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요 중간 그림을 그린다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얼굴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니까 이 두 얼굴 사이에 이제 그림을 그려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뭐 이 사이의 그림을 완벽하게 정말 중앙으로 쪼개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그림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준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목구비도 이제 요 중간 이목구비를 그려 주는 거죠. 이렇게 눈 이렇게 중간 눈, 중간 입.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 이제 중간 정도 이제 벌어진 입 정도 이제 그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프레임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이제 그리시는 게 좀 더 편하세요. 몸도 중간에 이렇게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이제 얘는 쭈그렸을 때는 요렇게 쭉 뻗고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중간은 사실 이거를 지금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중간을 그린다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동작을 이제 연결하는 정도로만 표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레이어들은 좀 눈을 꺼 주시고 한번 이제 좀 제대로 동작이 중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이제 수정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준비 동작 그리고 뛰어오르면서 점프 한번 재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근데 아무래도 뛰어오르는 게 쪼끔 더 이제 '높이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요 이제 지금 뛰어오르는 이제 4번 그림을 쪼끔 더 이제 위치를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느낌이 들도록 올리고, 이 3번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2 번과 4 번이 이렇게 있으면 위치를 좀 수정을 해 줘야겠죠, 중간에 맞춰서. 요 정도 느낌이면 이제 중간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수그리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점프하고. 또 이제 이 4 번과 5 번을 또 한번 쪼개 보도록 할게요. 이건 계속 이제 같은 반복 이제 과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4번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 프레임 순서가 바뀌니까 이름도 바로 이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게 5번 그림이니까 5 번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이제 이 뒷부분 이제 따라서 6 번, 7번 프레임이 되겠죠? 이제 4 번과 6 번을 이제 쪼갤 거기 때문에 이 두 레이어를 켜 놓고 또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한번 그 중간을 또 쪼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뛰어오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이제 그림인 거죠. 요것도 이제 아까 3번 그림을 그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중간을 쪼개 주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도 이제 팔이 서서히 이제 들리면서 이제 내려오겠죠. 그리고 다리도 제일 중간, 이렇게 그려 주시고 이제 필요 없는 레이어 눈은 꺼 주시고요. 이 레이어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 아마 이 첫 번째 프레임에 이제 계속 눈이 켜질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꺼 주시면 전 레이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 번을 이제 활성화시켜 주시고, 이제 4 번과 5 번, 6번 프레임 사이에 이제 요렇게 동화가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림이 한층 더 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프레임이 7 개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프레임당 0.25 초가 쪼끔 느려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또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 타이밍을 아주 살짝 조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1 초를 쪼개기 어려우니까 일단 임의로 0.1 초로 좀 지정을 해 놓고 한번 재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가 쪼개진 부분은 쪼끔 더 연결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요 6 번과 7번 사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갈 건데, 이 6 번이 이제 요 1번 그림과 이제 같은 포지션이잖아요, 이렇게 착지를 하는. 그러면 이제 6 번과 7번 사이의 그림은 또 2 번이 이제 2번 그림과 같은 게 자연스럽겠죠. 네, 6 번에 새로운 레이어를 또 만들어서 이제 7번 프레임을 생성을 해 주시고, 아까 2 번과 비슷한 이제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번 이제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눈을 꺼 주시고 요 2번 레이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이 7번 자리에 위치를 하고 또 레이어 이름을 7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8번 프레임이 되겠죠? 눈을 켜 주시면 한번 이 확인을 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다시 내려오고 재생을 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7 번과 이제 8번 사이의 그림은 또
똑같이 이 2 번과 아까 4 번을 쪼갤 때처럼 이 3 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3번 레이어를 복사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8번 프레임을 생성을 해 주시고 이 3번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팔로 수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요건 또 자연스럽게 9 번이 되겠죠? 이 동작이 지금 좀 튀는 부분은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뛰기 때문에 다리 같은 거를 이제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 9 번에 맞춰서 요렇게 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이제 8 번은 이제 9 번처럼 이제 요쪽 다리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7 번과 9번 레이어를 켜서 그림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목구비도 이제 얼굴이 이쪽 방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도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쪽을 약간 보고 있으니까 뭐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이거를 선택 영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이제 가로로 뒤집는 요런 식으로 하면 쪼끔 더 이제 간단하게 수정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이제 동화가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 번, 8 번, 9번 이런 식으로. 9 번을 살짝 좀 위치를 8 번과 7 번에 맞춰서 좀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를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얘가 점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프레임은 이 9 번과 1번 사이를 이제 쪼개 주면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루핑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10번 프레임을 이제 생성을 해 주시고요. 요 같은 경우도 이제 9 번과 1번 사이를 쪼개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 이 착지 전에 요 5번 그림과 이제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5번 그림을 복사를 해 주셔 가지고 10 번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다리랑 얼굴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영역 이제 반전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위치를 이제 적당히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레이어들 눈은 꺼 줍니다. 지금 9 번과 10번 위치가 좀 비슷해서 좀 더 내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이제 10 프레임으로 구성된 하나의 애니메이션 루핀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각 프레임이 0.1 초씩 이제 구성이 돼서 이게 총 이제 애니메이션 타이밍은 1 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루핑이 되는 걸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구성을 하시면 되게 좀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두 다 이제 모든 동작을 계속 반복될 때마다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루핑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하시면 이제 적절한 프레임 수로 이제 효과적인 액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폴짝폴짝 이제 뛰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동작을 가지고 이제 완성한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좀 라인을 이제 쪼끔 더 명확하게 다듬고 애니메이션을 좀 정리를 해온 이제 예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배경을 이렇게 색을 넣어서 이제 캐릭터 색상이 조금 이제 잘 확인이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놨어요. 이제 배경색은 보통 이제
카카오톡 기본 배경색으로 좀 지정을 해 놓고 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랑 이제 구성은 똑같아요. 착지하고 사전 동작, 그리고 사전 동작을 할 때 약간 그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뛰어오를 때 중간, 그리고 최고로 뛰어오른 것,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중간 동작과 다시 또 착지, 그리고 또 사전 동작, 뛰어오르는 중간, 또 뛰어오른 것, 그다음에 또 중간 내려가는 동작.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이 이제 10 가지의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속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아까 0. 이제 1 초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죠. 이거를 재생을 해 보시면 요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제 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저희 아이디어 시안에 있었던 이런 꽃 같은 효과를 한번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제 켜 주시면 아까 포토샵이랑 똑같이 이제 새로 문서를 만들 건데, 네, 똑같은 캔버스 사이즈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360, 360 픽셀로 진행해 주시고, 이제 RGB 모드 해 주시고 제작을 눌러 주시면 아까 포토샵이랑 똑같은 이제 캔버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벡터를 만들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 제가 설정한 위치 같은 게 좀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된 위치를 이제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먼저 이제 투명한 사각형 프레임을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요 사각형 도형 툴을 클릭을 하시고 이 캔버스를 딱 눌러 주시면 이제 사각형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이제 요 캔버스 사이즈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360 픽셀로 확인을 해 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성이 되죠. 이거를 이제 이 면과 선의 색상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다 이제 투명으로 없음으로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투명한 사각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뭐 이렇게 정확히 위치에 끌어다 주셔도 좋고, 쪼끔 더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을 하려면 이 XY 좌표에서 이게 지금 180, 180으로 정확히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위치 값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180 둘 다 정확하게 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 놓고 이 안에서 이제 벡터 소스를 만드시면 이제 그걸 그대로 복사를 했을 때 이제 포토샵에 정확한 위치로 갖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잠금을 해 놓을 건데, 컨트롤 그리고 커맨드, 그리고 커맨드 숫자 2 키를 누르시면 이게 이렇게 잠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거든요. 이걸 또 해제를 하시려면 커맨드 알트 2를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잠그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꽃 이제 효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펜 툴로 요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 주셔도 괜찮지만, 쪼끔 더 이제 그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한번 그리자면 여기 사각형 아까 밑에 있는 요 쉐이퍼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꽃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요 쉐이퍼 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도형이 뭐 2 개가 있다고 하면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이거를 뭐 같이 합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쉐이퍼 툴 하나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뭐 도형을 이렇게 2 개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합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리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이제 꽃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꽃잎의 모양을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 동그라미들을 한번 그려 주세요. 요렇게 이제 꽃이 그려지면 요것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 보면 이렇게 금방 꽃 모양이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되겠죠. 또 이런 것들 이제 세세한 이제 뭐 정점의 이제 설정 같은 거를 뭐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모양 같은 것들도. 똑같이 이제 기존 뭐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제 살짝 쪼끔씩 이제 손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최대한 좀 내가 원하는 예쁜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한번 좀 다듬어 주세요. 뭐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됐다.' 이렇게 싶으면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시프트 키를 누르고 크기를 좀 줄여서 한번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저 아까 작업창에 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선택했던 그 사각형 투명 프레임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알트 E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 가셔서 '내가 이 1번 프레임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1번 프레임을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렇게 붙여 넣기 설정 값이 나옵니다. 그냥 픽셀 그냥 그림으로 이제 뭐 붙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계속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오가면서 이제 수정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링크를 연결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급 개체를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요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구름 모양 아이콘이 이제 생성된 거 보이시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게 포토샵에서 바로 이제 반영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 꽃 선이 굉장히 좀 얇아 보였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이제 선 굵기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이 서 획이라는 이제 스트로크 값을 누르시면 이렇게 단면이나 모퉁이 모양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이걸 다 이렇게 좀 둥근 면으로 둥근 연결로 설정을 좀 바꿔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1 픽셀로 선 굵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 3 픽셀 정도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굵어지죠.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 누르시고 포토샵으로 가시면 이게 지금 저장된 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죠. 이걸 이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한번 이 꽃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각 레이어 이제 마다 다 복사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 이제 하시면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2번 프레임에도 고급 개체로 이제 복사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3 번에도 복사를 해 주시고 요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움직여 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다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를 해 주시고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을 하셔서 일단 필요 없는 눈금들은 레이어 눈은 다 꺼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2번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저는 요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2번 이제 레이어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제 여시고 요거를 한번 돌려 볼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R 그러니까 알파벳 R 누르시면 이제 회전이 가능한 상태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 볼게요. 쪼끔 많이 돌렸다 싶으면 이제 살짝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다시 저장을 해 주시고 포토샵을 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장된 값이 반영이 되어 있죠? 이거를 그냥 여기 이제 10번 프레임까지 이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3번 스마트 오브젝트를 켜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또 R을 누르고
회전을 2 번보단 더 많이 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시고 쪼끔 덜 돌아갔다 싶으면 한 번 더 살짝 더 돌려 볼게요. 음. 이거를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꽃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이제 완성을 해온 예제를 좀 보여 드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진행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그냥 이렇게 하나를 돌려서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또 이것처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돌려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효과까지 이제 완료가 된 애니메이션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쪼끔 더 다른 이제 예제를 같이 보면서 또 다른 이제 텍스트를 넣는 거를 한번 같이 실습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진행된 애니메이션보다 살짝 더 동작에 뭔가 구성이 좀 많아진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씩 이제 프레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쿠션을 이제 안고 이렇게 음 부비부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애니메이션 이론이랑 똑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쿠션을 이렇게 껴안기 전에 이제 뒤로 몸을 빼는 이런 사전 동작, 그리고 쿠션을 껴안을 때 이런 얼굴이 이렇게 축 이렇게 늘어나는 뭐 스쿼시 앤 스트레치, 그리고 이 쿠션의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도 이 애니메이션 동작의 뭔가 부수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뾰로롱 나오는 그런 이펙트까지 해서 아까 1번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 애니메이션이랑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쪼끔 더 응용을 해본 이제 동작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텍스트를 넣는 이제 실습을 해 볼게요. 사실 텍스트를 넣는 거는 뭐 엄청나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 여기 포토샵에 이런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클릭을 하셔서 뭔가를 이제 I love you를 작성을 하시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 스타일에는 쪼끔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손글씨의 느낌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직접 브러쉬로 글씨를 써 가지고 한번 텍스트를 좀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 주시고요. 텍스트는 이 연필 브러쉬 같은 느낌보다는 쪼끔 더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요 이 스퀘어 브러쉬를 좀 사용을 해 가지고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그 픽셀 값은 이제 한 3 픽셀 정도로 써 주시면 굵기가 적당해 보이네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텍스트를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에 들어갈 여백에다가 그냥 본인 손글씨 느낌으로 이제 뭐 글씨를 그냥 자유롭게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이렇게 한번 써 주시고 다시 선을 이렇게 따는 것도 좀 더 깔끔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한번 축소를 시켜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좀 살펴보시고, 글자가 좀 너무 크다 싶으면 아까랑 똑같이 선택 영역을 해 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네, 크기를 조금 맞춰 주세요. 본인이 원하는 느낌이 그냥 나올 때까지 뭐 이렇게 아이고 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메신저에서 이제 사용이 되다 보면 사람들마다 메신저 이제 바탕 화면이 다 다르잖아요. 뭐 사진을 깔아 놓은 분도 계시고 이제 뭐 그냥 컬러를 기본적인 컬러로 이제 설정해 놓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모든 웬만한 이제 사용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 다 이제 글자가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제 하얗게 좀 이게 테두리를 넣어서 좀 더 가시성을 높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레이어
이제 선을 넣는 이펙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X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레이어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획에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이 레이어에다가 이제 테두리 넣을 수 있는 옵션 창들이 떠요. 이 크기, 이제 뭐 테두리의 이제 굵기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 색깔, 뭐 유형 같은 걸 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3 픽셀 정도로 이제 글씨를 썼기 때문에 한 2 픽셀 정도 테두리가 좀 적당해 보이고요. 색상은 이제 흰색으로 넣어 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위치가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글씨를 지금 글씨 영역에 이제 겹쳐져 있거든요. 이거를 바깥쪽으로 설정해 주시면 이제 요 쓰여 있는 글씨 바깥쪽으로 이제 테두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이모티콘 애니메이션의 상품을 만드실 때 요렇게 레이어 구성이 이렇게 그룹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라인, 컬러 이렇게 넣어 주시면 쪼끔 더 이제 나중에 이모티콘 이미지 PNG 값을 뽑으실 때 쪼끔 더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그룹, 제가 이 레이어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신 요 텍스트를 각 그룹에 다 하나씩 넣어 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 주시면 이 그룹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자동으로 이제 복사가 됩니다. 요렇게 하나씩 한번 넣어 주세요. 똑같아요. 요 레이어는 이제 삭제를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레이어마다 다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재생을 해 보시면 네, 텍스트가 들어간 이제 이모티콘이 완성이 됩니다. 쪼끔 더 부가적인 뭔가 효과를 넣는다 싶으면, 사실 이 손글씨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고정된 채로 안 움직이는 뭐 효과도 나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글씨가 이렇게 약간 자글자글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뭐 특별히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글씨 위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써 주시면 이게 알아서 이제 자글자글하게 애니메이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이번 이제 글씨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레이어들이, 잠시만요. 레이어 눈금들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눈을 다시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양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자잘한 노가다들이 좀 있어요. 뭔가 작업 스킬이랑 상관없는 이런 노가다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필요 없는 레이어들 눈은 다 꺼 주시고, 마찬가지로 2번 이제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2번 이제 텍스트를 켜 주신 다음에 이거를 1번 레이어를 아까처럼 불투명도를 이렇게 내려 주시고 2 번을 다시 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똑같이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이 글씨가 자연스럽게 자글자글자글 거리는 그런 애니메이팅이 나오거든요. 3 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2번 위에다가 그대로 그냥 또 써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25 번까지 뭐 반복을 하느냐는 아니고 한 뭐 4-5개 정도만 이제 써 주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이제 붙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똑같이 써 주시고요. 네. 뭐 4 번, 5번 정도까지만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요것도
4번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3번을 좀 내려 주신 다음에 다시 써 봅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작업이 달라지겠죠. 뭐 모든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일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1 번부터 2번, 3 번, 4 번까지 글씨가 다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움직이죠. 이거 느낌을 한번 보여 드리면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결치도 울렁울렁 꿀렁꿀렁거리는 그런 효과를 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이제 레이어를 그룹마다 다 복사했던 거랑 똑같이 이 2, 3, 4 이제 텍스트 그림을 또 5, 6, 7, 8, 9 이런 프레임에다가 이제 복사를 해서 넣어 주시면 이제 텍스트는 완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어 이제 요런 식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또 컴퓨터의 이제 속성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터 설정이나 아니면 사양에 따라서 이 타임라인에서 재생을 했을 때 타이밍이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GIF를 이제 출력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를 같이 좀 GIF로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이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 내보내기에서 이제 웹용으로 저장 클릭을 하시면 GIF로도 저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설정 값들이 뜹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은 뭐 다른 건 다 크게 건드릴 건 없고요. 이 루핑 옵션에서 그거를 뭐 한 번만 반복을 하느냐 뭐 계속하느냐 이것만 좀 설정을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핑 옵션은 계속으로 이거를 저장을 눌러 주시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뜨죠. 데스크탑에 저장을 한번 해 보고 GIF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데스크탑을 보시면 이게 GIF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여기서 이제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모티콘 애니메이션을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애니메이팅을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뭐 각 서비스마다 뭔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포맷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모티콘을 좀 상품을 제안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21 개의 이제 정지 이미지와 뭐 2개 정도의 이제 GIF가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구성하신 그런 이모티콘 같은 걸 제안을 하실 때 21 가지의 이제 정지 이미지와 이렇게 움직이는 GIF 2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이제 그 이모티콘 스토어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뭔가 창작 욕구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이모티콘을 한번 제작을 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